드디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중 한 기업이 LK99 연성과 특허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일전에 등록된 LK99의 특허에 빠져나갈 구멍이 발견되면서 큰 기업들의 특허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특허 등록 시 실험 데이터를 더욱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는 기업이 새로운 특허를 등록해 초전도체를 독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LK99와 사실상 같은 물질이지만 이 물질이 이론적으로 확실하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특허 전쟁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간에서는 일론 머스크도 이러한 물질 연성 실험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나사피엔스의 CEO인 김인기 응집물질물리학 박사는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1차원 초전도에 대해 설명한 김현탁 박사님 인터뷰 내용을 보니 이건 된 거다. 초전도 바늘이 샘플에 박혀있고 온도가 낮아지면 바늘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 완전 무저항을 관찰한 게 맞다. 돌아가신 최동식 교수의 이론은 1차원이 중요하다는 것 빼고는 전부 버려야 한다. LBNL의 계산은 훌륭했다. 꼭 납이나 구리일 필요도 없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학계에서 현재 실증적인 실험 결과보다 기초적 논문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물질 임계온도 계산에 슈퍼컴퓨터 전용에 꼬박 1년 걸린다. 무슨 유원하는 초전도계에서 쩌리들이 침묵질 위에 모인 학회다. 걔네들 얘기는 무시해라.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자기네들이 거절한 논문이 관심을 받으니 배 아파서 저러는 것이다. 걔네들 침묵질이 우리보다 훨씬 막장이다. 서방의 침묵질에서 거리가 먼 중국은 공법을 고도화시켰으며 인도는 납 대체에 집중하고 있다. 밴드 계산을 보면 대략 1이 보이는데 중국과 인도는 이를 간파하고 달려드는 것이라고 밝히며 우려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에 몇몇 네티즌들은 여기가 그곳이군요. 일단 성지 체크합니다. 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세계는 중국식 사회주의와 인도식 카스트로 통일되는 건가요? 슬프다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편 2주 전부터 실험을 진행하던 중국의 화중과기대학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밝혔는데요. 실험 결과를 종합해 아카이브에 논문 원고를 공개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중간 보고된 것처럼 반자성 상전이가 있는데 이는 LK99 논문에서 제시된 것과 데이터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상원상합에서 큰 부양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인데요. LK99를 자신들이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재현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전기적 특성에 대해서는 계속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한 중국인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이 학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해온 과학자다. 우리 중국의 기초과학 기술력이 드디어 빛을 보이고 있다. 아마 이번 초전도체에 대해서는 중국이 거의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겠다. 우리는 모두 문명과 동떨어진 완전한 아프리카 원주민이다. 어느 날 원주민 중 한국이라는 원주민이 길을 가다가 피자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국은 피자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그 피자라는 것을 딱 한 번만 보고 먹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시 만들려고 해도 정확히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한국은 어쨌든 그 피자는 자기들이 처음으로 찾아낸 음식이고 만드는 법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음식의 이름을 자기들이 피자라고 지었다고 목소리를 키우는 것이다. 그것을 본 모든 원주민들은 그 피자라는 것을 만들 궁리를 시작한다. 그 피자를 만드는 행위에서 가장 파이가 크고 실력이 뛰어난 것은 중국이라는 한 원주민 가족이다. 한국이라는 원주민이 피자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연구하지 않고 모두에게 퍼뜨렸기 때문에 요리 기술이 가장 좋은 중국이라는 원주민 가족이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다. 바로 초전도체 LK99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러하다. 한국의 논문 공개라는 카드는 정말 최악의 카드였다. 그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세계에 공개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내 주변 친구들은 항상 한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의 속국이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완전한 개별 국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초전도체 사건이 진짜로 밝혀지면서 중국이 그 물질 연성에 성공한다면 한국은 속국이라는 말을 그대로 증명하는 셈이 된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결국 그들은 몇십 년간 연구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바치는 셈이다. 특허는 언제든지 변형해가며 새로 등록할 수 있다.
우리 업계는 특허 등록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특허는 당신들의 기술을 절대로 지켜주지 않는다. 특히나 이런 LK99 같은 물질은 더더욱. 한국인들이 이 댓글을 볼진 모르겠으나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 그것은 내가 단언할 수 있다. 라는 한 중국인 과학자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중국인 과학자의 댓글처럼 한국의 LK99는 뺏길 수도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특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선 LK99의 특허 출원은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LK99에 대한 논문을 올리기 한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8월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상온 상압 초전 도성 세라믹 화합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게 됩니다. 해당 특허는 특허권을 획득하였으나 이는 사실 LK99가 아닙니다. 이후 이들은 LK99에 대한 특허 출원을 새롭게 했는데요. 해당 특허는 출원 이후 1년 반 이내 공개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개되었고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허 심사는 과학계와는 다르게 재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과학계에서 LK99에 대한 검증을 모두 실패한다고 해도 특허는 취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해당 특허를 조금이라도 변형해서 쓰게 되면 LK99라는 이름이 아닌 또 다른 초전도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중국과 인도에서 주장하는 수율이 더 좋은 초전도체 개발 성공 여부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수율 좋은 새로운 초전도체의 이름을 특허로 내버리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특허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상 하나에서 그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 하나 알아둘 것은 특허라는 것은 등록을 했다고 해서 100%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LK99 검증에 참가한 것은 단연코 특허를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이 뒤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해외의 대기업들이 특허를 새롭게 딴다고 했을 때에는 한국은 결국 죽소서 개중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과학계가 하루빨리 질투심을 버리고 침묵질도 관두길 바라며 무엇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올바른 일인지 빠르게 파악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영상에서 국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구독자분들이 애국 보수냐고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 저 안 기자는 올바른 정보 공유를 위해 끝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입니다. 저는 애국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진보 보수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뉴스보다 빠르고 깨끗한 정보를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